제가 경험담 좀 제가 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네. 한 군데서 오래 활동하다가 자선시장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기관제. 근데 그 한쪽에서는 한 기관은 꾸준히 왜 그 날짜에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 기관에 나오고 지금 다른 기관에 이용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3개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가산 수당만. 네, 가산 수당만. 그 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 더자립입니다. 자, 오늘은 또 활동보조 제도 또는 활동보조사, 전에 우리가 몇 번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하유리 아빠도 오셨었고, 네. 그래서 이용자의 부모님 또 당사자, 오늘은 활동 지원 현장에 12년 네. 12년째 하고 계시는 베테랑 선생님을 좀 모시고 활동 지원사의 애환도 네. 있을 테고 또 즐거움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또 부당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네. 부분들까지 네네. 폭넓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촬영에 응해주신 우리 이경선 선생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소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 12년 차 근무하고는 활동 지원사 이경선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9 to 6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선생님은 좀 근무하는 시간대가 좀 아, 예, 네, 저는 예, 근무를 저녁 8시, 한 6시. 저녁 6시부터 네, 6시부터 네. 그 다음날 아침 네.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케어하고 있는 이용자분께서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는 분이세요. 네.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저녁에 5시 반, 6시 퇴근하게 되고, 저는 식사 준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6시부터 네. 아침에 8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까지. 출근 준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하고 조금 다르신 네네. 그래, 시간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 비슷한 거라고 치면 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비슷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의 네. 근무를 하시고 네. 어젯밤에도 그럼 근무를 하시고. 어제는 쉬는 어제 날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어저께 다행히. 특별히 지난주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이용자분께서. 이용자. 네, 불행히 다행히 중 네. 제가 불행 중 다행 중. 중 수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네. 코로나 걸려 갖고 네. 월요일 아침까지 풀 네. 가동 근무를 해 갖고 네. 네,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마치고 네. 또 6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네. 네, 피로가 좀 쌓이긴 하셨는데 그래도 하루 네. 쉬셨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네. 언뜻 이제 우리 만나면 지 30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에너지가 좀 굉장히 많으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다양한 의견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자영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쨌든 활동 지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경선 선생님이 우리 주요 게스트니까 이경선님 위주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활동 지원사를 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저는 원래는 요거는 계기는 저 원래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하게 됐는데 네.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저는 아이들 아기 때부터 키울 때도 아이들의 의견, 말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데 네. 그 아이가 어느 날 침을 맞고 베드에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를 갔는데 큰아이가 "엄마, 원장님은 어르신의 침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 같아. 왜? 엄마가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엄마한테 이 선생님 때문에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 어르신들이 가시면서 항상 엄마한테 고맙다 말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치료하고 간다.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치료 이외에 뭔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는 네. 상담도 하시고 네네. 막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은 거 우리 큰아이가 엄마는
엄마가 또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아. 어르신들의 음.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그게 뭘까 하고 있다가 궁금해하니까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할까? 음. 그래 갖고 인제 '아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해야 되겠다.' 해 네. 갖고 네. 제가 인제 요양보호사를 학원을 다니고 요양보호사 재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재가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다 보니까 임종까지 지켜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임종을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 보고 눈도 이렇게 감겨 드리고 인제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고 보니까 마음에 네. 오래 남더라고요. 여운이 맞아. 남더라고요. '아 이 일은 또 안 되겠구나. 음. 내 마음이 또 오래 남으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이건 또 나하고 안 맞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동네 지인분 언니가 "야 경선아 그거 말고 야 활동 보조라는 게 일이 있어." 활동 그때는 활동 보조라고 했어요. 지원사가 네네. 네. 아니고. 처음 초기에 그랬죠. 네네. 그래서 "그게 뭔데 언니?" 했더니 장애인들 도와주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봉사네?" 어. 봉사로. 네. 네. 그것도 봉사네?" 언니 그랬더니 "아니야 돈도 나와." 그래요. 음. 그래서 뭐 "그럼 알았어 언니." 그렇게 해서 또 하게 됐어요. 아. 네. 지인이 인제 좀 저기 하셨고 소개. 그다음에 초기에는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로 먼저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어 아까 한의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한의원들 뭐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네네네. 아침에 보면은 한의원하고 네. 물리치료하는 데들은 네. 뭐 7시 부터 어르신들 가 계시더라고요. 진짜 하루 일과 하시더라고요 그게. 출근하기 네. 전에 네. 계단 밑에 모서 아 그러니까. 계셔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갔다가 진료 보고 물리치료 쫙 하시고 예 그리고 이게 일과를 네네네. 시작하시는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많이 만나시다 보니 네. 어르신들하고 잘 맞기도 하고 네. '이 이상의 내가 서비스를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를 하셨는데 임종까지. 돌아가시는 것들도 좀 보고 음. 거기에 인제 좀 트라우마나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셨던 걸 느끼고 그래 그래서 인제 갖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네. 그때 네. 그때는 활동보조 제도였고 음. 활동보조인이라고 처음 불렀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활동보조사가 됐고 네. 네네네. 그걸 이렇게 넘어오시게 된 케이스네요. 네. 네. 그렇게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죠. 요양보호사 하시다가 일로 네. 넘어오시는 지원사로 경우도 많고 넘어오고 네. 그 그래서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인제 굉장히 까다로운 분을 또 만나게 됐네요. 그 장애인분 중에서요? 네네네네. 네네네. 또 그분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네. 지병이 왔어요, 암으로. 또 그래 갖고 그분은 임종을 또 지키네요. 돌아가시는 거 본 것 때문에 마음이 저기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눈도 못 감고 이렇게 가시는 네. 걸 보고 눈 감겨 드리고 네. '정말 이거는 내 사명이구나.' 아 왜냐 한 분도 아니고 두 명을 눈을 감겨 드리니까 그럴 수도 '이거는 있겠네. 진짜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네. 좀 전에 어느 분이 음. "정말 지겹지 너무 힘들지 않았냐."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이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직을 만나는 건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일을 음. 하기 전에 다른 직업도 여러 가지 해 봤지만 네. 저는 12년 차 13 년을 들어가지만 이 일을 하고서 지겹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겨울 수가 있는데 네. 봉사라고 생각하면은 네. 지겨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직업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인데 예예. 예 근데 동기부여가 이거를요 확실하게 우리 저 지원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뭐냐면 이제 뒤에도 얘기 네. 나오겠지만은요. 봉사가 먼저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직업으로 나갈 거냐. 음 두 개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봉사로 할 거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으로 나갈 거냐. 음. 돈을 벌고 나가면 지겨워서 못 해요. 아 근데 내가 그래요. 봉사라는 봉사 정신으로 나가면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지겨운 게 없어요. 근데 음. 봉사가 먼저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스가 또 따라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 년, 13 년이 너무 네. 행복해요.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봉사하러 갔더니 돈도 좀 돈이 되는 예전에는 이게 그냥 멋있는 일이다. 봉사는요. 예전에 봉사로 나가면 돈 없었어요. 그렇죠. 봉사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음. 이렇게 또 다를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러고 나서 이걸 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경선아 너 엄청 건강해졌어." 음.
저 예전에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어. 정말 병원 무지 많이 다녔는데 음. 저희 남편이요. 네. 죽을 때까지 이거 하래요. 어. 병원 안 다닌다고요. 어. 진짜 천직이네. 그래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이분들 덕분에 그렇구나. 네.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네. 이거는 뭐 활동 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꽤 그래도 보시는 것 같으니까 음. 그런 분들 중에서 뭐 예 던지는 의미가 좀 꽤 있겠죠. 근데 뭐 예. 이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 그렇죠. 또 그것도 있네요. 네. 이용자를 그래도 뭐 두 분은 떠나 보내시기는 했지만 음. 이용자를 잘 만나는 것도 그 근데 자기 직업에 대한 근데 이용자분도 음.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음. 잘 만나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용자분들은 어디까지나 물론 이거는 서로가 편견일 수도 있어요. 네. 몸이 불편한 분이지 네. 이 머리가 불편한 거나 생각이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한 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 비장애인들은요. 몸이 불편한 건 아닌데 마음이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 불편한 장애가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장애가 있었어요. 아. 제가 한번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야 뭐 저는 선생님. 키가 작아요. 키가 큰 그래요? 편은 아니잖아요. 네. 잘 그쵸? 몰랐는데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컴플렉스가 예. 뭐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 어디 가서든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래요? 그 그랬는데 정도로 작아 보이지는 않으시던데. 저 나름대로요.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그렇죠. 네. 컴플렉스는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키높이를 이렇게 신고 다녔거든요. 네. 그 계단을 항상 몇 계단을 살 때까지 컴플렉스가 이거 하기 전까지요. 그러면 뭐 완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렇죠. 있었네요. 네네네. 그랬는데 네. 이거 함으로써요. 그게 네. 다 무너졌어요. 아. 그래서 네. 높은 통굽도 버리고요. 네. 낮은 운동 신고도 다니고요. 이 키 작은 거 정도는 야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왜냐면 아니구나.' 뭐 이런 이건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난 그 중증 장애인 갖고 있는 친구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전동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사치를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사치스러운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으니까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욕심을 부렸구나 싶은 걸 그걸 내려놓으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제가 건강해진 거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아주 긍정적인 네, 모든 게 사례네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네. 감사해요. 네. 갑자기 말씀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네.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 선생님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근데 인제 그 학교에 되게 비행 청소년들이 많고 네 뭐 야쿠자들도 있고 막 이런 데 연결된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친구들 이제 자기 학생들을 잘 선도했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야 죽는 거 외에는 다 괜찮아." 그러네요. 더 힘든 사례를 봤더니 죽고 사는 거 문제 외에는 키 작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지. 왜냐면 네. 얼굴 그렇게 못생긴 건 성형하면 되고 네. 왜 제 얼굴 이렇게 보면서 예 성형하면 돼요. 살찐 거는 다이어트 약 먹으면 되고 아이고 큰가. 근데 키 작은 건 어떻게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키 작은 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네. 키 높이 네. 신발 외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삶은 너무 정말 다르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많은 걸 네. 배우고 느끼고 네. 그 활동 지원사로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계기가 우리 이정선 선생님처럼 이경선 네 경선 선생님처럼 네. 그런 깨달음이나 인사이트가 있는 활동이 있으시면 좀 좋겠네요. 거예요. 현장에서도. 근데 우리가 그전에도 다뤘지만 활동 지원사 교육도 하셨었고 저도 했었고 근데 활동 지원사 교육을 하다 보면 네 또 다른 욕구나 기대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인제 정년퇴임도 했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으니 남는 시간도 활용하고 봉사도 되고 돈도 용돈벌이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천직을 만나셔서 참 좋네요. 네. 그러면 쪼금 더 풀어가는 얘기로 우리 저기 선생님하고는 네. 네 어떻게 아시게 돼서 초대를 또 하시게 된 건지 말씀 말씀 네. 하세요. 제가 네. 해요? 네. 네.
전 직장에 네. 같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했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 아마 아, 그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으로 네. 계셨죠? 네. 그때 알게 아, 되어 그러면 가지고. 지금 활동보조 하시는 중증장애인의 서로 아는 사이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 네. 그 전부터 아시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네. 제가 하고 있는 이 장애인분? 장애인분이 네. 이용분이 네. 그쪽 사무실에 근무를 하셨고 그렇게. 그때는 제가 하진 않았었고 아. 다른 분 지금 네네.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 그분 하실 그렇게. 때였었고 네. 그 사무실에 네. 근무할 직장 때 상사로 만나셨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직장 상사 또는 직장에서의 이용자? 네. 뭐 그 관리자로 만나셨네요. 관리자였죠. 네. 뭐. 네. 그러면 여기도 불만이 많겠네요. 그렇게 오늘 얘기할 거에. 저요? 네. 뭐 어. 네. 불만이 없 네. 요 알겠습니다. 다른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라면은 어느 날 우리 장애인분이 잠을 자는데 나란히 인제 저녁에 인제 늦은 시간 새벽에 한 2-3 시 정도 됐을까요? 네. 근데 쳐요. "엄마, 엄마." 불러요. "아니야. 엄마는 어디에 있어?" 엄마는 예를 들어 "뭐뭐뭐 아파트에 있잖아." 그랬어요. 음. 근데 엄마는 그 아파트에 사시니까요. 이용자는 몇 살 정도 되시는 거예요? 20 살 그때 20 대 한 30대 초 지금 40 대니까 아마 30 대 초반이었을 네. 거예요. 30대 초인데 근데 엄마만 불러요. 얼떨결에 엄마라고 엄마 부른 거예요. 그래 갖고 "아니야. 엄마는 어디 어디에 살잖아. 얼른 자, 얼른 자, 얼른 자." 네. 이랬어요. 네. 그다음 출근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음. 뭐라 하는 거예요. 어. "왜? 네. 왜 해?" 그랬어요. 엄마 했으면 딱 두드려 주지. 그렇게 엄마 했는데 왜 이렇게 토닥토닥 냉정하게 두드려 주지. 엄마는 저기 있잖아 이렇게. 냉정하게. 왜 토닥토닥 해 주지. 왜 냉정하게 어디 있다고 하냐. 네. 그냥 토닥토닥 두드려 주면 되지. 음. 그렇게 해 갖고 지금도 네. 엄마라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인제 설거지 네. 이렇게 하면 뒤에 와서 요렇게 네. 뭐라고 해야 돼요? 허그? 허리, 허그 이제 이렇게 앉는 하고 거? 백허그. 하고 백허그.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코로나 걸렸거든요. 네. 그래 갖고 월요일 아침까지 같이 있었는데 음. 처음으로 제가 이쪽 방에 한참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막 못 쓰더라고요. 음. "사랑해요." 하고 메모를 남겼어요. 어. 감동을 흘렸어요. 감동 먹으셨구나. 몇 년 정도 하셨는데 그분하고. 그분하고 뭐 이리저리 해 갖고 한 6년 했겠죠. 네. 6년 만에 처음으로 음. 사랑해요라고. 정말 인제 그때는 이분하고 잠깐의 다른 분을 하게 됐어요. 저보다 인제 이분보다 저 손이 가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분은 또 얘기 좀 다른 길로 가지만 네. 그분이 병원 생활 한 10년 넘게 음. 저희 큰아들보다 한 2살 정도 더 먹은 음. 그런 아들 같은 남자애라 네. 그 친구를 집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 친구를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 이용자분한테. 네. 그래서 인제 여기서도 오케이 승낙 떨어지고 해서 그 친구를 한 1년 이상 집밥을 먹여 놨어요. 얼굴 불편하게 해 갖고 얼굴 집밥을 버연하게. 네. 집밥을 잘해서 네. 먹여 놓 꼬리곰탕도 막 하고. 네. 진짜 사고 가서 네, 사골 막 먹이고 거기서 먹이고. 삼계탕 해서 네. 먹이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집밥 부부해졌었어요. 네. 집밥을 해서 네. 정말 해서 잘 먹여 갖고 음. 다시 돌아왔어요. 뿌듯하셨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쪽에서도 엄마라 불러요. 주로 엄마라고 많이 엄마라. 그래서 저는 사회의 어머니예요. 사회 어머니예요. 음음. 우리 네. 이용자들의 어머니. 그게 좋으시구만요. 네.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저는 부르는 게. 호칭이 네. 그냥 어머니예요. 언니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보니까. 그냥 네. 엄마가 더 네. 푸근해요. 엄마 소리는 네. 어느 누구한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엄마는 네. 굉장히 엄마 그 자체가 네. 푸근하지 않을까요? 푸근하죠. 그냥 근데 엄마라고 부르게 되면 음. 뭐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라고 부르면 약간 이렇게 좀 더 많은 과한 책임이
부여될 것 같아서 약간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네. 왜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살아계신 예. 우리 어머니가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니까요. 어.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근데 집에 계시는 엄마는 집에 계신 엄마지만 저는 사회의 엄마라는 건 뭔 뜻이냐면 집엄마, 활보엄마. 네. 왜냐면 네. 집에 계시는 부모님은 음. 벌써 우리 이용자님 자식한테는 이미 다 지쳐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50대. 벌써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내 자식이다 안 보니까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고. 안 해본 것이 다 했잖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어머니는 그래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결혼 안 문제 하셨죠? 하는데 참 어렵네요. 결혼 안 하셨죠? 우리 위자영 위원 제가 좀 잘 아는데요. 음. 네, 그 엄마 별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성인이 되면 결혼하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와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잘 오는 거 싫어하는 것 같던데. 또 다른 네, 엄마 오시는. 또 다른 맞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은 이미 진짜 가족은 지쳐 있어요. 네, 맞아요. 지쳐 있고. 그래서 우리 생활 지원사들이 음. 그 부모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이경선 활동지원사 선생님처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지랖을 많이 떤다고 어, 오해를 많이 그렇죠. 받아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네. 어떠세요?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똑같이 활동 지원 하시는데 아닙니다. 엄마랑 아빠랑 저희 활동 지원사님들 잘해줍니다. 잘해주.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네. 엄마한테 부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용자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차이가 난다고 치면 다른 사람을 만약에 맡았다. 20대 초반. 글쎄요, 제 초중반. 주변에 네.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네. 이모라고 많이. 이모로 많이 불러요. 아니 근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왜 자꾸 그런 다른 호칭들. 이모는 퀴즈 갔을 때 예. 퀴즈 사장님 오늘 이모고 선생님 이상하게 자꾸 네, 수직 가서도 이모라고 하죠. 네. 식당 가도 이모고. 음. 선생님이요? 그냥 쌤. 그러면 이모나 엄마나 하여튼 이런 좀 다른 별칭으로 볼 때는 그만큼 라포가 형성됐거나 아니면 어떤 신뢰관계가 있다. 신뢰 관계가 음. 좋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 그 그렇다는 신뢰가 거구나. 있고 믿음이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마지막에 사랑합니다까지 했으니까 네. 감동받았던 에피소드. 음. 뭐 황당했던 에피소드 어떻게 있나요? 황당했다. 황당한 거는 네. 뭐 수시로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황하거나. 당황스러운 네. 거는 그냥 쓸데없이 네. 뭔가 정말 애써서 뭔가를 나름대로 성의껏 네. 예를 들어 백화점 갔어요. 네. 백화점 갔어요. 갔어요. 두 분이 같이. 음. 네. 계산을 안 해요. 옷을 다 골라놓고. 본인이 샀는데 이용자가 장애인이 자기 옷을 다 골라놓고 음. 카드를 안 꺼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죠? 그럼 같이 그냥 버티고 있나요? 근데 또 제가 네. 또 오지랖이 또 있어요. 오지랖 있으시니까. 우선 제 카드를 딱 꺼내요. 아. 그리고 아.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그래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이야. 아니면 네. 그래 한 달 동안 수고했어. 음. 선물이야. 음. 그렇게 하고 그냥 살짝 넘겨요. 비슷한 사례가 꽤 있겠다. 생각. 네. 근데 뭔가. 요게 네. 그냥 간간이 저뿐만 아니라 네. 아마 우리 지원사님들이 좀 간간이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용자분이 뭐 동생도 갖고 뭐 이제 하니까 간간이 뭐 그래 뭐 저도 동생도 있고 하니까 뭐 간간이 이렇게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원사님들이 그런 걸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근슬쩍. 은근슬쩍 네, 이렇게 뭔가가. 싹 올려놓는다는 거죠. 네. 계산대에 올려놓고 예를 들어 카페에 갔는데 카페 가자고 먼저 해놓고서 네.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면
이거 뭐 하자는 걸까? 그런 미묘한 상황들이 그게 좀 잔잔하게 없지 않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걸로 좀 세게 얘기하기에는 둘이 계약 관계니까 예. 그래서 좀 이거는 그렇다고 각자 요즘에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각자 음. 뭐 개인 플레이 할 수 더치페이. 더치페이 하면 좋은데 네. 그것도 아니고 아. 애매하게 그렇다고 네. "그래 오늘은 내가 쏠게." 먼저 하면 그다음에는 "너가 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관계도 그런 것도 안 하고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미묘하게 매번이 그렇게 간다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물론 기분 좋을 때는 네네네. 그렇죠.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식사를 뭐 먼저 뭐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네. 했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 디저트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하면 좋은데 매번 그런 게 간간이 일어난다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수시로 있겠네요. 당혹스럽 근데 장애인, 이용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항상 나를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고마운 면도 있고 하니까 음. 내가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항상 이 사람까지 내줘야 된다는 또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네. 근데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인제 그 한 사람을 한 오래 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어. 우리 이쪽에는 근데 거기에 대한 무슨 매뉴얼이나 지원 센터? 그 아니 활동 보조인 그러니까 예,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아까 그 엄마라는 우등을 음. 얘기하시잖아요. 호칭 문제? 네, 일단. 예. 그거 제가 좀 아까 장난스럽게 네네네. 받아쳤는데 네. 갑자기 정색입니까 지금? 받아쳤는데 네네네. 저는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칭 문제에서. 예. 네. 지금도 이렇게 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엄마니까 그러면 당연히 엄마니까는 예.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예. 이용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거죠. 예. 연관이 그것도 그렇게 연결이 된다. 예,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있어하고 엄마라는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라는 얻어먹는 호칭을 건 당연한 엄마한테 그런 상황이 될 그러니까 수 있다.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커피도 사줘야 되고 내 옷도 옷도 사줘야 사줘야 되고 되고. 엄마니까 당연히 생활비도 다 그렇죠. 대줘야 되고 뭔가 사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는 우려 이제 때문에 그렇게 호칭까지 넘어가는 건 좀 안 하면 좀 좋겠다. 선을 이렇게 좀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활동 지원자 그 신규 교육할 때 이것만 꼭 지켜주시다고 얘기했던 분이 네. 호칭 부분이 호칭 부분.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네. 아무리 친해져도 네. 활동 지원자하고 이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음. 누구누구 활동 지원자는 이용자한테 누구누구씨가 원칙적으로 정답이고 이용자는 활동 지원자한테 똑같이 누구누구씨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 활동 보조 선생님, 활동 지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먼 의미를 봤을 때. 멀리 내다봤을 예, 경우에 이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쟁들이 기관의 있나 봐.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네.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이용자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 같이 가갖고 아유 뭐 며느리처럼 딸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으시죠 이런 얘기했다가 그 이용자분한테 막 혼났어요. 여기 선생님한테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 딸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전문직이고 직업으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용자분도 그렇죠.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이용자 입장이나 이렇게 그 교육하는 입장이어서 확실하게 그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무리 친해져도 그건 선과 선은 좀 지켜야지 나중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봉사로도 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겠네요. 네. 그냥 한번 선을 넘어서는
더 돌이킬 수가 돌이킬 수가 음. 없거든요. 그 기수가 좀 없다. 어렵죠.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선생님도 이게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머니 아니시냐고 그래서 네, 택시기사 선생님이 이제 네. 활동보조사 보고 네. 어머니 어머니 아니시냐고 아니냐고. 하면 네.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절대 아니라고 네, 얘기해야죠. 절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네, 저는 살아계신 어머니가 네.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사랑하는 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올려주는 측면도 있고 네, 아니면 나중에 발생할 또 이게 문제를 또 오랫동안 음, 관계 형성을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네, 원천이 되기도 네. 해요. 오히려 네.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네. 원천이 되기도 한다. 네. 아, 그래요.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간의 계약이고 네. 둘만의 내밀한 얘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겠네요, 현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커피 네. 제공이나 뭐 호칭 문제까지도 얘기하게 됐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활동 네. 지원사 또는 활동 지원 제도의 문제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장의 문제점들. 소소한 지불 문제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까 그거였어요. 많은 시간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네, 네네네. 저녁 6시부터 그 네. 다음날 8시까지 네. 14시간. 그렇게 되나요? 네. 네. 맞죠? 14시간. 요렇게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어떤가요? 통상 우리가 얼마큼 하면 되게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 지원사가 3분? 어. 3분 정도? 네. 지금 현재 아니면은 지원하고 있는 분이? 3분이나 4분이 들어가게 돼요. 어. 왜냐면 네. 한 기관에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170시간 한 최고가 기관, 최고가 이제 활동 170시간 지원사를 파견하는 한 기관이 170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시간이 1.5 이렇게 해 가지고 400시간 거의 한 500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500시간 예. 가까이 예. 된다 활동 보니까 지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 네. 감사한데 그렇다 보니까 지원사들이 한 3분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용자분이 한 3명이나 4명 정도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불편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4분을 하다가 주말을 하고 이제 6시부터 11시까지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 인제 인제 뭐 5 일하고 뭐 일주일을 다 7 일을 근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말을 따로 쓰고 또 평일에 들어오는 분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으로 줄였다가 3분에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인제 하게 돼 갖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관을 2 군데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시에서 11시까지 A라는 기관에 쓰고 있고 11시에서 아침 8시까지 B라는 기관에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 낮에는 A 기관에 사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2 군데를 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활동 시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때는 네. 2 두 군 기관에 걸쳐서 이용하기도 하고 예. 시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네.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인제 현장에서 문제가 좀 되나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 보죠?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죠. 네, 법적 문제가. 아, 네.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구나. 네.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가 네. 중복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4 명이 막 됐다가 3 명이 됐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 지원사들의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이 쌤은 뭐를 이렇게 좀 하는데 이 쌤은 기계가 된다든가 그렇겠죠. 네. 네. 이 쌤도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본인이 좀 그러니까 어. 단순하게 가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인제 물론 잘하는 분도 있고 네. 조금 많이 안 차는 분도 있고 하다 그렇겠죠. 보니까 좀 자기가 인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2 분위로 가다 보니까 네. 깔끔하고 그 노동 시간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네네네. 부연 네네네. 설명하게.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이게 네. 그 2019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한 명이 몰빵으로 500시간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게 활동 지역이 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고요? 네. 애매모호해서 이게 서비스로 볼지 네. 근로자 수를 볼지 아, 네. 예, 근로자 시간을 볼지 이게 음. 지금 단말기로 우리가 출퇴근을 찍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근로감도 또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19년도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네. 노동부에서 네. 활동 지원 기관에 네. 임의적으로 네. 어느 한기관에 가서 점검을 했어요. 네. 노동 실태를. 네. 노동 실태를. 하니까 초과 근무가 초과 근무가 발생된 거예요. 네. 174시간을 네. 초과해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이용 기관에서 이용할 네. 수 있는 시간.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나게 이게 벌금 맞고 막 그런 사태가 네. 발생돼서 기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174시간을 쪼개서 네. 각각의 활동 지원사를 다 투입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딱 아이디어 낸 게 네.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밖에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내서 네. 그때 대전에 제공협의회 있었어요. 네. 제공협의회 가갖고 거기 센터장이 회의에서 그렇게 하자고 예, 결론 내서 그렇게 해보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게 활동지원의 이용자를 다 누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A 기간, B 기간 이용하면 이용자가 A 기간도 등록을 그렇죠. 돼야 되고 네. 여러 B 기간도 기관을 등록을 돼야 돼. A, B, C 예. 기관만 이용해야 되죠. 그 전에는 그냥 A 기간만 등록이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럼 A 기간에는 이 이용자가 언제 쓰는지, 언제 바우처를 쓰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 네. B 기간도 이게 이용자를 등록을 시키면 네.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기간마다 좀 이게 싫어서 이용자를 뭐 뺏길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에 이걸 반대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서로 마음에 드는 게 상호 업무 협약 이런 내려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착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관끼리는 그래도 업무 협약이 될 만큼 네. 관계가 있는 기관끼리가 네. 이중 계약 또는 이제 다중 계약을 하게 되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지금은 아직도 근데 저는 궁금증이 안 풀린 게 네. 우리가 그 요번에도 69시간 주 69시간 하는 건 노동법 위반이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나라에서 노동법으로는. 네. 근데 대충 얘기를 들어봐도 하루에 14시간이니까 일주일 다 안 하잖아요. 일주일 주 다 안 5일 해요? 하잖아요. 주 5일? 그러면은 주 5일이면 5일은 오고 5사 70시간. 네. 70시간이니까 노동법에는 안 걸려요, 안 또? 걸리죠.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69시간은 네. 아마 활동 지원사든
좀 환영을 했을 거예요. 어. 저 같아도 환영을 했을 음. 거예요. 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참 네. 저는 그런 게 네. 있구만요. 네. 자 그렇고 그러면 센터별 이용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센터별로는 174시간밖에 한 활동 지원사가 네 계약할 할 수는 최대 한계고 네. 이용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상을 쓰게 될 때는 네. 다중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처음 문제 갖고 이제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네. 아까도 인제 아주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가산수당권. 아 네. 이게 현장에서 엄청 화두인가 봐요. 가산수당은요. 네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네. 중증장애인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중증 장애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손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죠. 저도 실제로 그거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사를 거의 못 구하는 게 구하기도 힘들고 뉴스에서도 98%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금도 돼 있고 네. 네 1.5배로 지금 돼 있죠. 네. 그건 아니 1.5배가 아니라 그럼 가산세 시간당 3,000원으로 시간당 3,000원. 시간당 3,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음.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어요. 우리 그런데 그전에도 이거 다룰 때 훨씬 많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그런데 인제 요게 센터 기관마다 이게 쪼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저는 인제 우선 제가 경험담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인제 저는 인제 다른 기관에서는 네. 한 군데서 오래 활동하든가 물론 가산수당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제 근데 그 한쪽에서는 한 기관은 꾸준히 왜냐면 그 날짜에 나오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그랬는데 네. 그 기관에 나오고 지금 다른 기관에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1 달, 2 달, 3 개월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산수당만. 네. 가산수당만. 그 월급은 말하자면 본봉은 뭐 나오는데 기본 아니 수당은 안 나와. 월급은 쟤낼 때 따따따 나오는데 네네. 가산수당이 안 나오길래 음. '여기는 왜 안 나오지? 음. 며칠인 날인데 안 나올까?' 하고 네. 기관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계산을 못하고 바빠서 못했대요. 바빠서 못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차고니까. 있지. 그런데 인제 그럼 며칠 날 주겠다? 음. 그러고 또 전화를 했어요. 네. 치사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꾸 이러고 돈 문제로 치사하게도 그렇고 좀 말하기도 좀 좀 네. 돈 문제라 민망하고. 금전적이라 네. 그렇고 그래도 갖고도 아는 지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쌤 가산수당 받았어?" 그랬더니 네. "아니 나 못 받고 그냥 나왔어." 그래요. 나왔다는 게 그만뒀어. 그만둬서 퇴직을 네. 했대요. "왜?" 그랬더니 네. "거기 가산수당 안 줘." 막 그래요. 안 준대요. 네. "그래? 2 달." 왜 안 주지? 또 전화를 했어요. 네. "며칠 날 드릴게요." 네. 며칠을 준대요. 또 기다려서 그 날짜. 네. 했더니 월급날이 월급 계산하고 바빠요. 또 그 핑계를 대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 뭐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행태 같이 그래서 안 되겠어 일단 들리는 것 같아요. 우선 네.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네. 지도 감독 기관이 구청인가 보죠? 또 인제 구청에 한번 해 봤어요. 네. 그래 갖고 담당 전화를 했더니 네. 언제까지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그쪽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언제 입금하게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해 갖고 언제 예를 들어 3 일이면 3 일 후에 바로 인제 해 주겠다 해 갖고 3 일을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3 일 후에 또 기관으로는 그 센터로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기관으로. 네. 그랬더니 직원이 그만둬서 계산을 못 했대요. 아주 버전이 묘하게 빠져나가요. 계속 바뀌네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인수인계를 받았을 네. 텐데. 그렇죠. 그래 갖고 또 그래서 구청을 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구청에서 입금이 됐는데 왜 안 주냐. 그래 갖고 이건 안 되겠다. 구청에다 막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여기다가 이용자가 인제 그 기관에 전화를 했어요. 네. "난 중증 장애인이다. 네. 가산수당을 안 주면 어느 쌤이 나를 케어를 해 주겠냐. 그렇죠. 네. 당신들이 나를 케어하겠냐. 네. 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이거 당신들이 월을 어떻게 써서 안 주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3 개월 2 달 반 3 개월 정도 돼 갖고 막 싸워서. 이미 인제 여러 번 통화하고 싸우고 네. 했겠죠. 그러고 났는데 또 1 달 후에
또 안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요? 네. 어허. 야. 그게 선생님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그 센터에서 여러 번 있었나요? 이 센터는 저뿐만 아니라 네. 제 아는 지인분들도 못 받았어요. 이 센터에서 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센터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항의하면 받고 항의 안 하고 그냥 못 받고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이 있겠네요. 센터에 제 지인분도 못 받고 퇴사를 했고 음. 저같이 인제 전화를 항의를 한다든가 음. 그렇게 하면은 쪼금 인제 막 음. 구청으로 한다든가 해서 근데 이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근데 용기가 인제 필요한 정말 예. 저희들은 저희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어디까지나 시에서 준 돈이에요. 어. 저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이거를 기관에서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음. 그래서 이것도 한 달 또 안 줘 갖고 네. 구청으로 전화 안 하고 네. 시청으로 전화했어요. 더 상위 기관으로. 한 단계 네. 높였죠. 네. 시청에서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바로 2 시간 안으로 전화 돈 입금됐어요. 그 이달에 한번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센터가 문제가 많네요. 네.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최근의 일이네요, 그러면? 네. 여기 이미 하셨던 예. 예, 활동 지원 제공기관의 예, 관리자로서 있는 그거 가산수당이라는 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왜 당연히 해야죠. 안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이게 네. 어 어떠세요? 기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흔하게 있는 일입니까? 네. 일단은 네. 뭐 크게 큰 틀에서부터 설명하자면 네. 큰 우리가 틀에서부터 짧고 쉽게 해 주세요. 네. 활동지원사가 네. 그 바우처에 긁잖아요. 네. 긁으면 이제 긁는 그 비용이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탁금. 예탁금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예탁금이 긁으면 그 5 일, 15 일, 25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5 일날 긁은 거는 전달 25 일부터 30 일까지. 그리고 15 일은 1 일부터 10 일까지 긁는 거.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가상급여는 그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가상급여 붙어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수기로 센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곱하기 시간에서 공문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네. 일단 그런 틀이고요. 네. 가산수당이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건 2022년 같아요. 2022년에 네. 한 번은 전체적으로 그 가산수당이 지급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전국이 예. 한 재작년에 번. 예. 네. 한 번. 그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약 134억 7천만 원 정도 못 준 상태인데 이거는 그 지방비하고 예탁금이 같이 혼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산금이. 근데 그게 연계하지 못해서 지급이 못해서 네. 나온 거예요. 그 정보 시스템적인 오류가 네. 있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이해할 수 그것보다는 네.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해서 예. 네. 나라가 돈이 부족해서 예. 예. 소급 적용이 됐겠죠, 뭐 그거는. 그렇죠. 네. 한 번. 뒤에 뭐 그거는 부랴부랴해서 규제부에서 해서 됐겠죠. 네. 근데 요 사례는 뭐 최근 사례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가산급여가 가산수당이
3,000원이에요. 네. 그렇죠? 시간당. 네. 네. 시간당 3,000원. 네. 맞죠? 네. 네. 시간당. 3,000원인데 이것도 기간마다 3,000에서 수수료 25불 뛰는 기간도 있고 어. 25불 안 뛰고 주는 기간도 있고 그럼 기간 자유예요? 또 그것도? 예, 그거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음. 뛰고 주는 기간이 많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기간은 안 뛰고 주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거 민감하겠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수당의 일부분이니까 음. 당연히 급여날에 맞춰서 같이 지급하는 게 맞아요. 아, 네. 월급 날에. 네. 그래야지 딱 거기서 소득세 제외하고 뭐 각종 세금 제외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가산 수당에서도 참 뭐 세금은 다 떼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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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 센터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수기로 계산해서 네. 작성해서 지자체에 빨리 보내야지 걔네들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네. 이걸 늦게 보내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시에서 주는 게 맞아요. 시에서 네. 주는 게 맞는데 시에서 센터도 다이렉트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구를 통해서 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 거쳐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느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구가 느리게 주느냐 음. 시에서 아예 느리게 주느냐가 또 틀려요. 아니면 센터에서 느리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래서 요지는 그러면 그렇게 절차상 느리게 올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 들어보시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기관을 두 군데를 이용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교가 딱 되겠네요. 네. 왜 월급은 둘이 똑같이 같이 들어오는데 네. 한 군데에서는 가산수당이 제날 딱 들어오는데 왜 한 군데는 2달, 4달을 2개월, 3개월 이렇게 안 들어오냐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그걸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 하는데. 기관이 빠릿빠릿하게 실무자가 일을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쵸. 그런데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 늦거나 네, 두 그렇죠. 달까지도 그렇다고 쳐, 진짜. 네. 근데 석 달은 그거는 너무하죠. 그거는 담당자가 느려서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예. 왜 꼭 전화를 해야만 그렇게 독촉을 해야만이? 그리고 못 받고 그냥 나간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돈은 어떻게 가는 그거는 뭐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그럼 이런 게 문제라는 그러네요. 거죠. 이거 큰 문제네요. 이건 큰 문제죠. 이거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뭐 활동 지원사들 무슨 연합체 같은 거 있는 이런 거 거 좀 같은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까? 이런 거 좀 이런 거 하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제가 활동 지원사들이 무슨 협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가만히 계셔보세요. 알겠어요. 이전에 네. 저희가 활동 지원 컨텐츠 할 때 네. 제가 그 활동 지원 센터도 노조 설립하도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마 다 노조가 설립돼 있을 거예요. 네. 노조 있는 거 같다 들었는데. 있어요. 네. 근데 이름뿐만 되는 곳이 많아요. 제대로는 활동을 못 하고 있다. 활동을 안 하고 운영을 안 그래서 하는. 센터에 이게 자꾸 달라가 해서 안 되면 노조 한번 알아보세요. 각 개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네. 이게 인근에 네. 청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청주요. 있어요. 청주에. 그리고 일단은 활동 지원사분도 꼭 아셔야 되는 게 네. 활동 지원 기관에 가면 활동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 규정. 그 기관에 비치시키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 거기에 그 가산급여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네. 그건 좀 위법상 음. 위법성이 좀
하니까 그걸 음. 건의시켜서 넣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없으면, 왜냐면 센터는 음.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활동 지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5, 60대가 제일 많으시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음. 그러다 보니까 행정 같은 거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죠. 네, 행정이 약하고 잘 경험이 없는데 그걸 또 운영 규정을 따로 찾아서 읽어보고 그거 되게 어려운 일 같아서. 또 한 가지. 아, 또 한 네. 가지 있는데, 네. 그, 운영위원회를 하게 됐어요. 운영위원회를 하게 됐는데, 뭐, 이건 센터마다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꼭 활동 지원사의 대표가 음, 한 명 정도는 음, 들어가게 돼요. 분명히 누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음, 그래서 그분을 꼭 알려줘갖고, 그분한테 건의를 하는 게 좀 빠를 것 그럴 같긴 수도 있죠. 해요. 근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고 치고 네. 대개는 사측에 가까운 사람을 예, 들어오게 맞아요. 되겠죠? 그것도 또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또 만만히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그분도 음, 활동 지원사이기 예, 때문에, 현장에 있으니까. 활동 지원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죠. 가산을 네, 못 받는 그럴 수도 경우잖아요.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얘기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야, 가산수당 한번 얘기하다가도 굉장히 시간이 가고 있네요. 지급 시기하고 가산수당 수수료 뭐 얘기할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됐는데, 네. 일단은 이 가산수당이라는 게 있고, 가산수당을 해서 또 25%의 수수료를 제하는 기관도 있고, 안 제하는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기관마다 또 사정이 다르고, 네. 근데 가산수당을 못 받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네. 분명히 있었다. 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네. 하다. 진행형이고요. 아하.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도 알고, 시도 알고, 네. 그래서 아마 기관이 말하자면 좀 이게 찍히는 안 음. 좋게 그럴 건데도 그러네요. 그러게 이달 한번 두고 봐야죠. 네,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가산수당 문제는 예, 네. 문제가 많다. 네. 네, 여기까지. 네, 그건 일단은 그럼 가산수당 얘기 나왔으니까 네. 가산수당 자체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야간 시간 전담 지금이시고 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1.5라고도 음. 얘기하셨고 3,000원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거 좀 활동 지원사 처음 막 하실 분이나 교육만 받은 분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산수당은 1.5는 뭐고 3,000원은 뭐야? 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5. 네. 1.5는 야간. 야간. 야간에 그 10시부터요. 2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그거는 낮에 근무하는 거는 그 기본 그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최저임금이 얼마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 국경일이나 빨간글 질제 공휴일 아니면은 일요일 네. 공휴일 그때는 1.5배를 쳐주거든요. 아, 그 초과수당. 네, 초과수당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초과수당. 네, 그러면 네. 야간에도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는 1.5배를 수당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은 3,000원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10시가 넘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네. 1.5 거기에도 니까 여기에 1,500원이 더 붙는 4,500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당이. 제가 정리하자면, 네, 또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 2024년도 네. 단가가 16,150원이에요. 아, 16,150원입니까? 여기서 75%가 시급이에요. 75%가 시급. 예, 그래서 네. 12,113원이 활동지원사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12,113원?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야간 및 공휴일 수당을 1.5배 하면 네. 12,113원에 1.5배는 네. 18,169원. 이거 다 정해져 있네요. 예. 18,169원으로 10시부터 또는 공휴일부터 네. 공휴일에는 네, 맞아요. 빨간 날 네, 그다음에 저녁 10시부터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까지요. 그때 활동을 하시면 네. 가산수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 공휴일? 음. 그러니까 공휴일. 공휴일이나 네. 아니면 설날, 설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5월 네. 1일이죠. 근로자의 날 만약 근무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18,600, 18,169원이니까 1.5일 더 줘서 또 더해요. 예. 32,282원. 그렇게 딱 두 날이니까 네, 설날하고 근로자의 날 날은 줘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1.5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규정상에 18,169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네. 설날 노동자의 날은 어. 3만 얼마로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일하게 되면 3만 원하고 예, 일을 일 안 해도 예. 일 안 해도 네. 그 줘야 돼요. 일을 안 해도 예, 기본급. 기본급 12,130. 예, 예. 그래서 네. 12,113원은 네. 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로자의 날은. 예. 그렇구나. 노동자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인지 서비스직인지 애매하다고 했는데 네. 노동자로 보는 거죠. 네. 노동자로 보니까 퇴직금 뭐 하고 이런 것들.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가 말았는데 전혀 모르던 부분이 있었어요. 퇴직금 같은 게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겠더라.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2부에서 네.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간과했었는데 이게 이제 센터하고도 활동지원사는 계약이 돼 있지만 이용자하고도 계약이 돼 있어서 네. 이용자가 센터하고 계약을 풀어버리면 같이 그냥 그 1년이 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은 적립되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2부에서 잠깐 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